꽃신 김용익. 그래도 나는 시장에서 노인의 앞 판자 위에 놓인 꽃신을 보다가 오고 또 오곤 했다. 앞으로는 다시 오지 않으리라는 결심이 올 때마다 이 시장 모퉁이에 더 오래 있게 한다. 다시 오면 꽃신이 한 켤레씩 눈에 띄지 않았지만 사려고 머뭇거리는 사람은 볼 수 없었다. 슬퍼서는 안 될 일이 슬프게 되어버린 어떤 결혼의 내 추억처럼 꽃신을 사가는 사람은 눈에 잡히지 않았다. 지금 저 판자 위에 꽃신 5켤레만이 피난민으로 가득 찬 시장의 공허를 담고 있다. 그것이 다 팔려가기 전 한 켤레 신발을 위해 돈 주머니를 다 털어버리고 싶지만 결혼 신발 아닌 슬픔을 사지나 않을까 두렵다. 늦가을 채소장수와 외롭고 미신을 쫓는 얼굴을 보며 중얼거리는 점쟁이 사이에 앉은 신장수. 시장의 햅쌀을 찾아다니던 그날 나는 이 노인을 보고 가까이 다가갔다. 내가 부산에 오기 전 우리 집 울타리 뒤에 살던 신집 사람이라 알았을 때 걸음은 멈춰졌다. 전쟁을 피해 꽃신을 메고 온 그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가슴이 철렁하고 쓰라렸다. 나는 원한에 찬 말을 마음으로 울부짖었다. 3년 묵은 빈대가 탄다면 삼이웃이 불타도 좋다. 신집 사람, 그의 딸에 대한 청혼을 거절하고 저희 새업을 자랑하며 백정인 우리를 모욕하던 그 입. 슬픔이 북받쳐 굳게 주먹이 쥐어진다. 신집 부인이라면 인사를 했을지 모르지만 저 노인에게 내가 인사를 하다니 결코 그의 집에 갔었던 날이 어제같이 생생하다. 못자리에 비친 그림자처럼 언제나 내 마음에 그림자를 던져주었고 어디로 가든 그 일은 내 눈에 앞선다. 벼랑간 비바람이 불던 다음 날 마을을 둘러싼 4개의 언덕과 푸른 하늘 사이에 공기는 맑고 풍성하여 꿈꿀 수 있는 그 거리. 농부들이 황금빛 새 짚으로 단장한 마을. 초가들은 젊고 매끄럽게 보였다. 우리 집 처마 끝에 집을 짓고 사는 시끄러운 참새들이 수수밭으로 날아가기 전 이른 아침 아버지는 암소를 사러 부산으로 떠났다. 그날 농부 몇 사람이 자식들 혼인날에 쓸 갈비, 쇠대가리 등을 구하러 왔었다. 그들은 반 넘어 저편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듯 경쾌한 목소리로 떠들어댔다. 모두 중매쟁이 입에서 나온 듯 싶은 좋은 얘기만 하면서 아들 혹은 딸, 사돈이 될 집안 자랑을 하고 있었다. 우리 혼인날 다음에 메뚜기가 짝을 지을 거요. 늙은 농부가 말했다. 햅쌀은 낮고 설렁설렁한 바람이 2 사람을 이불 속에 몰아넣을 거요. 잔치 음식은 쉬지 않지. 온 마을 사람은 잔치에 왔다가 다리 훤한 언덕을 넘어 돌아갈 때 장고 같은 배를 두들기며 우리 신랑 신부 잘 살라고 노래하겠지. 그들은 해가 언덕과 하늘 복판 사이에 걸린 술때까지 말하고 있었다. 떠날 때 그들은 신집 지붕에 놓은 커다란 호박을 보고 하는 말이 호박이 너무 커서 지붕에 내려앉지는 않을까? 몇 해 이영을 갈지 않아 빛깔이 거무직직하고 호박의 무게도 겨웁게 보였다. 농부는 말을 이었다. 우린 풋고추 시절에는 꽃신 없이 혼인 못할 거로 알았지. 우리보다 자식놈들이 더 똑똑하다 생각지 않소? 그놈들은 돈 먹은 꽃신보다 고기를 사라 하니 우리는 조용해졌다. 어머니는 그들이 떠들지 말았으면 했다. 그들이 와서 자식 혼인 얘기를 하고 가는 날이면 신집 사람은 술을 마시고 밤늦게 돌아와 온 동리를 잠 못 이루게 했다. 나는 그가 상심해하는지 알고 있다. 꽃신을 맞추러 가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가 젊었을 시절, 아니 몇 가을 전만 해도 농부들은 꽃신부터 맞추러 갔었다. 농부들은 신집에서 중매쟁이 말을 하며 쌈지의 담배가 다 떨어져야 겨우 일어섰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울타리 넘어 우리를 불러 고기가 얼마 필요하다는 말을 건넸다. 마을 아낙네들은 곧잘 찾아와 신집 사람에게 누가 오신을 마쳤는지 그가 들은 얘기를 묻곤 했다. 신집 사람은 마을 일을 다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손님을 기다리면서 한숨 쉬고 부러워했다. 신집 문턱은 손님들 발로 달아 빠지는데 이제는 해마다 울타리 너머로 신집 찾는 손님이 적어졌다. 그것은 오래전 일이 되었다. 그 대신 그들은 우리 집에 와서 고기를 주문하며 혼인 얘기를 했다. 그날 무엇이 나를 구혼하러 가게 했는지, 붉고 검스름한 단풍잎 사이의 살랑 부는 가을바람 탓일까? 아름다운 하늘빛 탓일까? 결혼 얘기에 내 마음이 설레임 탓일까? 아마도 화사한 그날을 엮을 오색무지개 가락이 오랜 세월 머뭇거렸던 내 발길을 그 집으로 돌려놓았을 게다. 신집은 그 담에서 마을 아낙네가 엎어지면 고다을 곳이 백정네 집이요 하고 나그네에게 가르쳐 줄 만큼 가까웠다. 그러나 구원할 것을 생각할 때 신집은 언덕 너머로 물러가 버린다. 내 마음은 여러 해를 걸쳐 많은 언덕을 넘어왔으며 그날 저녁 마침내 목적지 가까이 닿은 것이다. 신집 딸은 어느 일갓집 부엌 아이로 가고 없었다. 신집 사람도 출타 중이었고 그의 부인이 고추를 따면서 인사했다. 처음에 내 마음을 이야기하기 전 다른 말을 해야겠다 생각했다. 그러나 내 목은 메어 말이 나오질 않았다. 부인의 빠진 보레는 문 앞에 빚쟁이가 왔을 때 볼 수 있는 슬픔을 띠고 가을 햇빛 아래 있었다. 드디어 나는 빚진 돈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는 말을 했으나 다음 말이 안 나왔다. 숨막히는 몇 순간이 흘렀다. 따님한테 장가들겠소. 소리쳤다. 나는 부인을 바라보지 못했다. 아이 아버지와 상의하겠다는 말이 들려왔다. 나는 눈을 들었다. 부인의 얼굴에는 기쁜 응락이 있었다. 다음 부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할 수 없다. 그 자리를 떠났을 때 나는 부인의 행복스러운 얼굴에 모든 내 감정을 담은 눈을 남겨놓고 온 느낌이었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말했을 때 그는 자신 있게 요다음 내가 그 집을 찾아가면 신집 사람은 한 바짓가랑 위에 두 다리를 끼고 서둘며 널 맞이할 게다. 그날 밤 잠을 못 이루었다. 나는 신집 사람이 돌아왔는지 알려고 여러 번 들락거렸다. 서리 맞은 낙엽과 귀뚜라미 울음 속에 나는 내 생애의 가장 찬란한 순간을 예고해 줄 그의 발소리를 기다렸다. 언덕 위의 반짝이는 별들이 어찌나 가까이 보이던지 연히 닿을 것만 같았다. 나는 내 결혼의 방해가 될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이웃 사촌이라면 그들이야말로 가장 가까운 사촌이겠지. 두 집 담 사이에 자란 표주막은 싸울 것 없이 나누었고 아버지는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옛부터 신집에 새 가죽을 팔아왔다. 요즘에 와선 코 높은 그는 오지 않고 부인을 보내서 다음 날에 돈을 갚을 테니 새 가죽 한 가음을 팔라 했다. 우리는 지불할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두 켤레 신발을 만들 수 있는 쇠 가죽을 가져가게 했다. 신집 사람은 신발 재료가 없어지면 흥겨운 노래도 슬픈 가락으로 투기며 술이 취해 밤중에 돌아와서 마을 사람을 깨웠다. 신집 부인은 길에서 나와 부모를 우연히 만나면 벼랑간 엉뚱한 동네 소문을 얘기하고 도망치듯 가버린다. 부인은 빈 얘기를 꺼낼까봐 그랬던 것이다. 신집 사람은 나를 좋아했다. 내가 울타리 높이만큼 클까 말까 했을 때 그는 일방에 흩어진 줄, 끌, 바늘 따위를 치우고 나와 그의 딸의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그가 새가죽 바닥에 둥근 은빛 못을 받고
화려한 비단에 풀칠하여 붙이고 신발코에 알맞은 빛깔의 장식을 하는 것에 나는 정신이 빠졌다. 그는 언젠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내가 커서 장가들 때는 너하고 너희 신부 중매쟁이를 위해 제일 예쁜 꽃신을 만들어줄게. 다시 어느 날 그는 내 얼굴을 한참 보고 있다가 자기 딸을 힐끗 쳐다보며 상도야, 너는 얼굴이 깨끗하고 잘생겨서 장차 중매쟁이 신발이 달아지지 않겠다. 그러나 신부집 부모는 중매쟁이가 나서기를 바란단다. 그 음방울 같은 구수한 이야기가 부모들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거든. 그의 눈은 꽃신 쪽으로 내려갔으나 미소를 머금은 입은 나를 향하고 있었다. 언제나 나는 신랑 신부 중매쟁이 얘기를 하는 그의 비뚤어진 입에 마력을 느꼈다. 그때 그는 한 달에 적어도 신랑 신부 중매쟁이의 꽃신 3켤레를 만들어 생활했다. 그의 딸과 나는 훗날 언덕을 2개 넘어 학교에 같이 다녔다. 신집 사람은 딸에게 꽃신을 신겨 학교에 보냈다. 그녀만이 꽃신을 신었기 때문에 다른 애들처럼 뛰지 못하며 그녀는 가끔 꽃신 신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신집 사람은 담뱃대를 물고 한 켤레의 신발을 내밀며 상도야, 옥색 비단과 빨간 칠해가 예쁘지 않아? 내 딸이 이걸 신으면 더 예쁘지. 나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만일 여자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꽃신 신는 것 이외에 좋은 일이 없을성 싶지 않았다. 마을 아낙네들은 부처님처럼 그녀는 사이에 난 사마귀와 보르이 보조개를 보고 남자 깨나 끌겠다 했지만 나는 그녀의 얼굴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다만 그녀가 신은 꽃신을 좋아했다. 그녀는 발이 부르틀까봐 흰 버선을 신었는데 학교로 가는 좁은 길에서 나는 가끔 그녀보다 뒤져가며 꽃신에 담긴 흰 버선발의 오목한 선과 배 모양으로 된 꽃신을 바라보았다. 그 선은 언제나 달콤한 낮잠을 자고 있는 느낌을 주었다.